이 시간에는요, 1세대의 정의와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1세대의 정의입니다. 1세대라는 것은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부인이 있고 부인은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자, 이때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바로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즉 가족 단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30세가 되면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해도.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역시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근로소득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모든 세금도 낼 수 있고 각종 주택에 대한 공과금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1세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사망입니다. 부모가 사망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당연히 미성년자는 1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질 수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주택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무허가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정의는 허가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장부인 공부상 용도에 구분이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용도가 사용하는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공적인 장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의 용도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세대 이제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가족 구성원을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는 엄마, 아빠, 형, 동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그런데 부득이하게 동생이 나가 삽니다. 예, 나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주민등록상에 형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동생이 1주택을 샀다면 이거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생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대 분리할 때 동생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동생은 나가 산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다면 부모와 형이 같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는 반드시 무조건 분리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판단할 때는요, 우리 세법상에는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여러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이고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들이 많지요.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현재 살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맞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없고요.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오피스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거한다면 그 오피스텔 팔면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세청이나 세무서는요, 주거용으로 입증하는 건 뭐냐? 심지어 가스요금이라든가 그 가스요금 그리고 수도요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국세청이 판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수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썼느냐,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나 부인 앞으로 혼자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보다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세제상 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팔게 되게 되면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요. 즉 양도소득세 과표가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부터 많게는 45%까지가 되는데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 절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인 지방세가 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이 똑같이 나옵니다. 관계없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를 공제합니까?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2억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소유를 파악합니다. 각각 소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인당 9억 원씩 공제합니다. 남편도 9억 원, 부인도 9억 원. 그러면 18억 원까지 공제받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9억 원씩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20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20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부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남편이 부인한테 10억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까지 10년 합산해서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10억에서 6억 원 공제하니까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